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병원 폐암팀에서 근무하는 엄중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진을 받는지와 또 폐암이 확진된 환자에서 필요한 검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폐암은 흉부 X선 검사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크기가 커져야지만 흉부 X선 검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가 정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폐암이 없구나 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폐암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뿐만 아니라 진행이 된 경우라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불리는 CT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T는 폐실질뿐만 아니라 기관지, 림프절 등의 흉곽 내부의 구조적인 이상에 대하여 예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의 발견뿐만 아니라 병기 판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CT에서 발견된 병변은 초기 폐암이 간유리 음영이라는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병변은 흉부 X선 검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CT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폐암의 확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 검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검사인 기관지 내시경은 내시경 장비가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하여 기관지로 들어가서 기관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기관지와 악성 종양이 침범한 기관지 병변을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여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폐암의 기관지 침범 정도를 확인하여 수술 등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기관지 내시경으로 레이저 치료, 아르고 플라즈마, 그리고 냉동 치료와 같은 특수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어 악성 종괴가 기도를 막아서 호흡 곤란을 유발한 경우에 악성 종괴를 절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환자는 중심부 기도가 암덩어리에 의하여 막혀서 심한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전신 마취 하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적 절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의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 대신에 광역동 치료라는 빛을 이용하여 기관지 내부의 종양을 태워버리는 특수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부를 통하여 가는 바늘을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으로 삽입하여 조직 검사를 하는 경피적 침생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피적 침생검은 먼저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여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이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T 촬영을 하거나 투시 화면을 보면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폐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아주 높은 진단율을 자랑하지만 일부의 환자에서는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흉곽 내시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환자들께서는 보시고 있는 CT 사진처럼 폐암이 흉막을 침범하여 흉수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십니다. 안타깝지만 폐암이 흉막을 침범하여 흉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기 폐암으로 분류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흉부외과에서 전신 마취하에 흉곽경이라는 수술로 흉곽 내부를 탐사하고 흉막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흉곽 내시경이 도입이 되어서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전신 마취 없이 수면 내시경으로 흉수를 배액하고 또 흉막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갈비뼈 사이에 1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한 뒤에 흉곽 내부를 탐사하게 고안된 특수 내시경을 삽입하여 시술을 합니다. 시술은 일반적으로 30분 내외로 짧으며 입원 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초 폐병변을 조직 검사하기 위한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초 폐병변은 흉벽 가까이에 위치한 폐병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은 말초 부위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나 영상에서 보시는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케이블 형태로 개발되어서요. 말단 부위가
1.4mm 정도로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초 폐병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3mm 또는 4mm 직경의 기관지 내시경을 가능한 깊숙이 삽입하고 이후에 폐병변을 이렇게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조직 검사를 하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피적 침생검 방법은 조직 검사 시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10% 내외라면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로 조직 검사 시에는요, 합병증 발생이 1%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하여 말초 폐병변으로 접근하려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여러 가지 길 중 병변으로 연결된 기관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는 가상기관지 내시경 내비게이션이라는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CT 사진을 바탕으로 말초 기관지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하여 시술하는 의사에게 정확한 기관지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가상기관지 내시경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시술을 하여 진단율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조직검사의 방법은 선형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선형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고요. 화면의 그림처럼 초음파를 기도벽에 대고 기도 밖에 있는 임파선과 종양 등을 확인을 합니다. 또한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바늘을 삽입하여 보시는 영상처럼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하게 조직을 흡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로 시행하는 간단한 시술로 과거에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진단이 되었던 많은 환자분들께서 20분 또는 30분 정도의 수면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병기 설정에 필요한 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다른 암종보다 원격 전이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뇌 전이, 뼈 전이를 동반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페트 검사, 뇌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병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페트 영상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양에서 섭취되어 핵이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물질을 정맥 주사를 하여 그 분포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페트를 이용하여 타장기 원격 전이 및 임파선 전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뇌 MRI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MR 영상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전이성 병변이 확인이 되고요. 그 근처로 어두운 색으로 관찰되는 뇌 부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 환자에서는 무증상 뇌 전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초기의 환자 외에는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뼈 스캔을 검사하여 페트나 CT에서 발견되지 못한 뼈 전이 부위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임상 병기를 결정합니다. 1기는 일반적으로 폐 안에 국한된 크기가 작은 폐암이며 2기는 크기가 크거나 근처 임파선에 국소적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3기는 폐를 벗어나서 심장 또는 대혈관이 있는 종극동이라는 곳에 임파선이 전이한 경우고요. 또는 쇄골화, 임파선 전이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다양한 환자군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4기는 안타깝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타장기 전이가 있는 환자로 정의가 되며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